자, 메커니즘 디자인 수업 시작합시다. 수학인증번호 6829입니다. 먼저 들리죠? 예. 나는 다른 과목은 지금 대면 수업하고 있는데 2년 넘게 비대면에 익숙해지다 와서 그런지 거의 비대면이 훨씬 더 뭐야, 이 강의하는 게 훨씬 뭐라고 해야 되나? 훨씬 더 알차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전달력이 좋다. 예, 그 말이 맞죠. 아까도 뭐 그런 얘기 했었지만, 물론 뭐, 이거 웹엑스 틀어놓고 딴짓 하면 소용없지만, 뭐 강의실 앞에 앉든 뒤에 앉든 뭐 그런 차별 없고, 뭐 칠판 잘 보이고 안 보이고도 없으니까, 뭐야, 비대면이 더 좋은 면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집중은 강의실이 더 잘 돼요. 예, 그럼 또. 소통이 잘 돼? 뭐가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대면, 비대면? 소통이 잘 된다는 학생, 뭐 어떤 비대면이, 하여튼 뭐 이번 학기는 얼마 안 남았고, 이제 뭐 다음 학기부터는 큰 변화가 없는 한은 뭐 전체 예전같이 대면으로 돌아가니까 다들 뭐 비대면이냐 대면이냐 뭐 장단점이 뭐냐 뭐 따질 그거 자체가 없어질 겁니다. 자, 우리 숙제 3번 지난주에 올렸는데 그 수업 지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기한을 뒤로 많이 미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업 시작 전까지고요. 여기 있는 문제들은 이번엔 전부 다 그림은 책에 있는 뒤 예제 그림들이나 하여튼 이 예전 시험 문제들에서 다 뽑은 거라서 이번 시험에도 이 정도 나오겠구나 아마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부 다 포지션 어널리시스 문제고, 그다음에 방법은 그림 그려서 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을 식을 세워서 하는 것, 그게 이제 주 내용들이고, 맨 마지막에 추가한 거는 작년 시험 문제였었는데 요거는 사실은 퀵 리턴 메커니즘이라서 저는 사실 앞장 토픽이었죠. 설계할 때 토픽이었었는데 어찌됐건 요거 빠뜨려서 작년 시험 문제 중에 하나로 여기다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꼭 손으로 한번 직접 그려서 구해보고, 그다음에 문제가 조금 많을 수도 있는데 뭐 이번 기회에 하면서 충분히 익숙해지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진도는 지난번에 사실은 내용은 다 끝났고요. 포지션 어널리시스에서 우리 다시 한번 잠깐 정리를 하죠. 결국 우리 해석을 할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 복소수 벡터를 사용해서 위치를 찾는 건데, 이거를 뭐 복소수 벡터 사용하는 방법을 매스메리컬 방법이라고 이름을 붙이긴 했죠. 뭐 그림 그린 거를 수식으로 옮기는 것도 그것도 수학은 수학인데, 그거는 굳이 구별하자면 기하학적으로 이제 도형 관계를 이용해서 답을 찾은 거고, 일반적으로 매스메리컬 방법이다 그러면 복소수 벡터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복소수, 그 다음에 벡터. 그래서 벡터에서는 어떤 특징을 사용했느냐? 뭐 벡터의 합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그 벡터를 쭉 다 더하면, 뭐 중간에 일부는 방향이 반대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더하는 게 아니고 빼면 어찌됐건 제자리로 돌아오면 이거의 합은 다 모든 벡터의 합은 0이다.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포지션 벡터 루비케이션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루프란 게 이제 중요하고, 루프란 게 뭐냐면 패곡선이라서 어디서 출발하는지는 상관없고 한 점에서 출발을 해서 벡터를 따라서 쭉 쫓아가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면 그게 이제 패곡선이고,
지나다니면 그거를 지나가면서 방향이 맞으면 더하기, 방향이 반대면 빼기 한 모든 벡터의 합이 0이다라는 걸 찾는 게 이제 첫 번째 출발점이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또 복소수는 그럼 왜 썼느냐 하면 복소수를 쓴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포지션 벡터 루프 이퀘이션에서 합이 0이라고는 했는데 이거는 복소수의 합이 0이므로 결국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분리를 해서 각각의 합이 0이다라는 두 개의 식을 얻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복소수를 쓴 이유는 더 중요한 걸 수도 있는데 우리 어떤 점의 좌표를 나타낼 때 원점으로부터 예를 들어 이 P점의 위치 그러면 그게 딴 게 아니라 원점으로부터 시작은 원점, 끝은 P점까지 가는 벡터를 그려서 이 벡터의 크기와 방향을 찾으면 그게 P점의 위치가 되는데 뭐 방법은 다양하죠.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렇게 쓰면 좌표 값으로 표현을 한 거고 복수수로 표현해 보시오. 그러면 이게 실수축, 허수축이 되면 그러면 기존의 x축이 이제 실수축이 돼서 r 곱하기 여기 c 세타라고 한 건 코사인 세타입니다. 플러스 j 곱하기 r 사인 세타 이렇게 하면 복소수로 표현을 한 거고 이거 뭐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걸 좀 더 이제 좀 뭐가 되지? 있는 척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r 곱하기 익스포넨셜 j 세타 이렇게 오일러 이퀘이션을 사용해서 표현하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거는 뭐냐면 velocity하고 acceleration 구하는 건데 그거는 저 새로운 것도 없고 뭐 우리 벌써 다 예측할 수 있어요. 일단 위치가 우리 이제까지 다뤘던 건데 나는 이제 예를 들면 뭐 어떤 점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velocity란 거는 변이를 어떻게 한 거죠? 수학적으로? 아직도 그냥 미분이라고 그러네. 그렇지. 시간으로 미분. 아니 그냥 미분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을 얘기했어도. x하고 y 미분하시오 그러면요. 답이 얼마야? 응? x하고 y를 미분하시오. 문제 잘못 냈죠? x하고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시오. 그리고 x와 y는 독립이다. 그러면 이 x, y가 되는 거고 x, y가 서로 독립인데 뭐야? y에 대해서 미분하시오. 그러면 x제곱이 되는 거. 각각이 시간에 대해서 다 변하는 건데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시오 그러면 앞에 거 한번 미분하고 속미분하고 뒤에 거 그냥 쓰고 그다음에 앞에 거는 그냥 쓰고 뒤에 거 미분하고 그다음에 속미분은 없지 이번엔 뭐야? 이거 속미분이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미분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니까 우리 반드시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다 그래야 속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니 포지션 구할 땐 뭐로부터 출발했어요? 포지션 벡터 루프 이퀘이션에서 출발했어요. 그럼 속도 구할 때는 뭐에서 출발해? 뭐 갖고 하는 거야? 아니 위치 구할 때는 포지션 벡터 루프 이퀘이션 갖고서 다 했다며. 다 했다기보다 출발점이 이거라며. 그러면 속도 구할 때는요? 속도 구할 때는 지금 이걸 왜 얘기했어? 속도는 변이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우리 위치 해석할 때는 포지션 벡터 루프 이퀘이션을 사용해서 전부 다 구했죠. 아니 뭐 시간이야 시간은 아니지. 그러면 velocity analysis 할 땐 딴 게 아니고 안 배웠지만 아직 velocity 벡터 루프 이퀘이션 갖고서 하는 거죠. 그럼 velocity 벡터 루프는 어떻게 구하냐? 이건 어떻게 구할까요? 이제 예상할 수 있어야지. velocity 벡터 루프 이퀘이션은 아직 안 했지만 어떻게? 뭐를 그냥 시간에 대해 미분한다 그러면 어떻게? 포지션 벡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velocity 벡터지. velocity 벡터 루프 이퀘이션을 어떻게 구하냐니까. 지금 내가 어느 순간에 말을 다 놨는데 미안합니다. 아니 변이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죠. 근데 내가 지금 속도를 어떻게 구하냐고 물어봤어.
블러스트 벡터 루프 이퀘이션 어떻게 구하냐고 물어봤는데 블러스트를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포지션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그럼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블러스트 벡터 루프 이퀘이션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 바로 이 포지션 벡터 루프 이퀘이션을 다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됩니다. 한 단계 더 해야 되는데 뭐 할까요? 그 다음엔 하는 김에 우리 배운 것도 포지션, velocity,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가속도, acceleration analysis가 또 다음 장에 있고 이거는 뭐 이제 더 안 물어봐도 되죠? 얘는 이걸 구하려면 뭘 해요? acceleration vector loop equation을 구해야 되고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냐? 방금 전에 얘기했던 velocity vector loop equation을 또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서 acceleration vector loop equation을 구하고 이거 왜 구해요? 이건 복소수 표현이니까 결국 또 실수, 허수 부분 분리를 해서 답을 구하는 거죠. 자, 이거 뭐 그냥 우리 저 변이, 속도, 가속도 다 배웠으니까 심심해서 자, 속도도 구해보고 가속도도 구해보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 속도는 그래도 우리 조금 뭐야 좀 와닿죠. 왜냐하면 뭐 속도가 중요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현재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순간에 얘가 30도면 인플링크가 아웃플링크가 몇 도냐 뭐 그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인플링크가 뭐 1레디안 퍼 세컨드로 회전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점을 지나가고 있냐면 각도가 30도인 지점을 지나가고 있는 순간에 아웃플링크의 회전 속도는 얼마냐 뭐 그것도 뭐 우리 궁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가속도까지는 또 왜 구하려고 하나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잠깐만요. 출석 끝났다니까. 김승환 박사네 써요? 예. 예. 뭐야? 박사네 학생 뭐 지각이에요 뭐예요? 김승환 아니 그러니까 있으니까 대답했을 텐데 저 지각이야 네. 박사네 학생은 지각 김승환은요? 빨리빨리 처음부터 있었어? 근데 왜 이렇게 큰 소리야? 자기가 출석하는 뭐 거의 호통치네. 자, 어쨌건 됐고요. 허주명정 이 학생은 참 꿋꿋이 마지막까지 이미 저 출석 3분의 1을 한 것 같은데 뭐 어찌됐건 봅시다. 그래서 도대체 지금 생각이 가속도가 도대체 왜 우리 그럼 아이 그럼 물리 시간에 혹시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한 거 배웠어 뭐 그것도 또 배워 또 했을래나 하는 생각 들죠. 근데 실제로도 있어요. 아마 저 흔히 따지진 않지만 우리 포지션, velocity, acceleration까지는 뭐 다들 익숙한데 혹시 acceleration 또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라는 거 들어봤어요? 뭐 흔히 쓰지는 않지만 들어본 사람 별로 없죠. 그거는 예, 그건 뭐 일반 보통 때는 잘 안 다루고 뭐 그냥 상식으로 알아둡시다. 뭐 상식이라기보다 그냥 참고로 jerk라고 사실은 뭐 영어 단어 뜻 그대로 하면 별로 안 좋은 뜻인데 용어가 그래요. 얘는 뭐냐면 예를 들어 x를 시간에 x가 포지션이라면 순간가속도 아니에요. 순간가속도도 가속도입니다. 순간가속도도 가속도고 여전히 시간에 대해서 변이를 2번 미분한 거고 3번 미분한 거를 우리 절크라고 이름을 붙여서 로봇 분야에서는 또 조금 쓰긴 하죠. 어쨌건 그럼 하여튼 뭐 얘기하다 얘기가 나오냐면 아유 그거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 있으니까 뭐 거기까지 해보나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부터 먼저 해보죠. 나중에 뒷장 끝날 때쯤 나오는 건데 책에도 나와 있지만 거길 찾아보면 그림이 하나 나와요.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이렇게 X축, Y축까지 돼 있고 정확한 치수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일단 그림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됐어요. 자, 굳이 이렇게 그렸어요. 뭐가 좀 이상해. 이상하다기보다 뭐가 좀 특이해요. 뭔가 타원이다. 그 다음에 또
중심이 보통 아예 원점에다가만 뭐 있을 텐데 그게 아니란 비대칭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x 마이너스 x y 마이너스 y냐 그게 아니고 뭐라고 여기 축 설명이 돼 있냐면 가로축의 플러스 방향은 백워드고 이게 예상할 수 있죠. 이건 forward예요. 사람인데 움직임이 뒤쪽으로 움직이느냐 앞쪽으로 움직이느냐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y축은? 나 이런 말은 책에는 헤드워드라고 나왔는데 이건 조금 그렇고 업워드라고 생각하면 되죠. 위쪽. 그다음에 책에는 풋워드라고 나왔는데 다리 쪽. 이거는 다운워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축은 그렇게 정의가 돼 있고. 그럼 이 여기서 도대체 이 빨간색 선의 의미가 뭐냐면 빨간색 선이 뭐냐면 사람이 참을 수 있는 가속도의 한계래요. 경계점. 그러니까 요 내부의 가속도 값이 이 내부 안에 있으면 이게 꼭 원이라도 상관없고 뭐 타원이라도 상관없다는 게 아니고 그건 사람마다 틀린데 중요한 거는 이 원이 크냐 작으냐 뭐 타원이냐 정원이냐 그것보다도 비대칭으로 한쪽으로 몰려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참을 수 있는 한계가 더 클 수도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이 XY 축으로 얘기했을 때 이렇게 딱 중심이 가운데 있어서 어느 방향이든 다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부에 들어가면 아유 그런 데를 못 참겠다. 그런데 이거를 벗어나는 가속도는 야 이거 난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뭐 반응이 오거나 아니면은 뭐 문 열고 나가거나 뭐 어떻게 하겠죠.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 그냥 가만히 봅시다.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다고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앞쪽으로 예를 들어 뭐 기차 우리 흔히 얘기하는 롤러코스터 타고서 앞쪽으로 쭉 가면 쭉 갈 때하고 뒤로 갈 때하고 어느 쪽 갈 때 더 잘 참는다는 거예요. 앞쪽으로 전진할 때가 나는 참을 수 있는 그 범위가 훨씬 더 커. 예를 들어 요 부분이었다. 요만큼 크기로만 따졌을 때 요만큼이었다. 그러면 아이 그런 대로 나 이거 참을 만하다 그러는데 똑같은 크기의 뒤로 가면 이걸 벗어나니까 야 나 이건 정말 못 참겠다.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이 느끼는 특성이라는 거죠. 신체적으로 가속도를 감지를 해서 신체적으로 가속도를 어떻게 감지하죠? 응? 그게 중요하죠. 신체적으로 가속도를 어떻게 감지해? 몸이 쏠리는 느낌? 그럼 난 몸 안 움직이게 꽁꽁 묶어놨어. 안전벨트로. 그럼 몰라? 배경의 변화 뭐 잘 얘기했고 피가 쏠리는 느낌. 관성? 관성? 그쵸. 관성하고 그쵸. 잘 아는 사 그러니까 몸의 기관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그게 어디냐고. 장기가 쏠려? 그래서 뭐 창자가 뒤틀린다고 그러겠네. 달팽이 머리. 아니 그만. 됐어. 자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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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일부 여러 명이 눈이라고 했는데 아까 뭐 바깥에 배경 보고 안다고 얘기도 했는데 야 나는 바깥에 배경 보면서 가족도 느낀다는 사람은 대단한 거고 바깥에 배경을 보면 속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아니 지금 속도는 우리 저 기차 타고 가다 보면 아 지금 출발해서 뭐 천천히 가는구나 빨리 가는구나 알 수는 있어요. 그럼 비행기 타면 알아? 비행기 타고 창밖에 내다보면 구름 한 점 없는데 지금 아까보다 2배 빨리 가네. 아까보다 10분의 1로 속도가 줄었네.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거는 순전히 내가 눈으로 바깥을 봐서 한다기보다 바깥에 정지되어 있는 거에 대한 상대적인 움직임을 보고 나서 이제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눈 감고 있으면 뭐 전혀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니면 눈을 떴어도 내가 어디 뭐 완전히 황무지를 기차 타고 다니고 있는데 나무 한 그루 없고 산 하나 없으면 집 하나도 없고 그러면은 그 속도를 모르죠.
속도는 그렇지만 사람 신체 기관이 가속도는 느낄 수 있어요. 우리 흔히 맨날 얘기하는 게 뭐 버스 타고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보다도요. 앉아 있거나 아니면 지하철 타고 앉아 있으면 적어도 '아 기차가 인제 눈 감고 가만히 있어도 기차가 인제 출발하는구나.' 아까 누가 몸쏠림이라고 그랬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지금 출발했구나.' 출발이 뭔데요? 가속도 값이 플러스죠. 그러다가 다시 다음 정거장 다음 역에 가까이 다가오면 '아 인제 감속하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요. 몸뿐만 아니고. 도대체 어느 기관에서? 귀에 있는 전정기관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배우지 않나요? 전정기관이 있어서 전정기관 안에 귀 안에 들어 있는데 전정기관 안에 뭐가 들어 있어? 쉽게 설명하려면 아직 전정기관 안에 뼈가 있는 게 아니고 자이로스코프 그만, 그만. 아이고 그만합시다. 달팽이 한번 인터넷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하여튼 전정기관을 통해서 우리 가속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가속도란 게 내 가속도 센서 혹시 수업 시간에 얘기했나요? 가속도 센서? 3축짜리 가속도 센서 얘기 안 했죠? 예. 네 다른 과목 때 이 과목에서는 아마 얘기 안 했을 텐데 가속도 센서가 요즘은 워낙 뭐 가격도 내리고 사 저 단가가 내려가서 사방에 막 쓰여요. 뭐 몇천 원 뭐 개인이 사도 몇천 원만 주면 AX, AY, AG 3축 방향의 가속도를 거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센서 우리 구할 수 있어요. 하물며 이거 스마트폰에도 들어 있어요. 뭐 한데 쓸까요? GPS? GPS는 별개고 이거하고는 그치? 잘하네. 우리 보통 뭐라 그러지? 화면 회전 왜 이렇게 포트레이트 모드하고 랜드스케이프 모드하고 이 뭐죠? 가로, 세로 이렇게 화면 전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굳이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도 핸드폰 돌리면 거기에 맞춰서 화면이 돌아가도록 하는 기능. 아니 근데 이건 어떻게 가속도 센서 갖고 이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얼마의 가속도로 움직여야 돼? 1번 위치, 2번 위치하고 가속도가 달라? 나는 그냥 천천히 돌렸는데 그 돌린다는 거는 가속도 변화가 있다면 각가속도잖아요. 알파. A가 아니고. 근데 어떻게 알아요? 가속도라며. 아니 그러니까 가속도가 뭐가 다르냐. 힘을 줘야 하기 때문에 "야 이거 꽉 쥐어야 돼? 꽉 쥐면은 세로고 살짝 쥐면 가로야?" 오늘 뭐 어차피 그쵸. 이거는 운동 가속도를 재는 게 아니고 중력 가속도를 측정하는 거죠. 중력 가속도란 건 항상 우리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처음엔 나도 그거를 말은 듣긴 했지만 또 깜빡하고 가속도계를 처음 사서 실험을 했는데 아니 이게 나는 안 움직이고 가만히 정속으로 아니 정속이 아니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는 건 속도가 0 으로 계속 있으니까 속도 변화가 없는 거죠. 속도 변화가 없다는 건 가속도가 0 이고 X축도 Y축도 Z축도 계속 가만히 있었는데 이거 값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잘못된 거 샀구나.' 하고 또 가만히 보니까 실제 가속도 센서는 운동 가속도만 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운동 가속도만 딱 잴 수 있으면 되게 좋은데 그게 아니라 중력 가속도까지 한꺼번에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정기관 얘기할 때 다시 거기로 돌아가서 우리 귀에서 재는 거는 당연히 운동 가속도 재는 거로 생각이 되지만 그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고 하죠. 뭐 쉽게 얘기하면 주머니 안에 돌 조그만 게 같은 게 있다고 해서 이게 어느 쪽으로 몰려서 거기 밑에 있는 신경을 자극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쪽 방향 가속도구나.'라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됐건 그건 생물학적인 거고.
가속도라고 그러면 우리 주의해야 될 게 중력 가속도도 있고 이 운동 가속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정기관은 구별하나요? 아니 못하죠. 중력 가속도도 재고 운동 가속도도 재요. 그럼 전정기관이 이상이 있다.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운동 가속도뿐만 아니라 중력 가속도도 정상적으로 감지를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일이 생겨요? 예. 무슨 일이 생겨요? 예. 어지럽다는 건 좀 너무 이 총체 저거고 우리 자꾸 넘어지는데 이거는 뭐 다들 아마 주변에서 가족에서도 얘기 들은 경우 있겠지만 어르신들 왜 걷다가 넘어지시는 경우가 이 근력이 떨어져서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고 전정기관에 이상이 있으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똑바로 서서 균형 잘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력과 속도 방향을 잘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기울어졌다고 생각이 돼서 반응을 하니까 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균형을 못 잡고 넘어지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르신들 그렇게 자꾸 어지럽고 넘어지시고 그러면 우리 생각엔 당연히 무슨 뇌CT를 찍어야 되나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비인후과 가보라는 조언도 되게 많이 들어요. 실제 그런 현상도 많고. 그게 다 왜 그러냐? 이 귀 속에 있는 전정기관이 이상이 있으면 다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가속도 얘기하다 여기 나왔는데 지금 이거는 우리 운동 가속도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듯이 내가 앞으로 막 빠른 큰 가속도로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다는 게 아니죠. 내 말 잘못했는데 가속도 값이 큰 상태로 전진을 하면 그런 대로 잘 참는데 뒤쪽으로 가면 훨씬 못 참아요. 그러면 우리 승차감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가는 거는 그런 대로 괜찮다고 느끼지만 뒤로 갈 때는 이거 좀 그런데. 근데 그걸 거꾸로 이용한 게 있죠. 도리어 막 더 못 참게 만드는 경우. 언제?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쵸. 놀이기구. 우리 아까 얘기했던 롤러코스터 생각해 보면, 이거 딱 보면 이제 우리 저거 생각이 들어야 돼. 똑같이 타고 내려가는데, 어떻게 하면 더 스릴을 느껴? 그걸 스릴로 받아들일지, 고문으로 느낄지는 개인 나름이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뒤로 가속을 주고 싶은데 난 못 주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꾸로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뒤돌아서 앉아서 타면은 훨씬 뒤집어서 탑니다. 뒤집어서. 글쎄 말이 좀 뒤돌아서 앉아서 가면 아마 출발 못하게 하겠지만 어찌됐건 훨씬 더 재밌겠죠.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이거는 전진 후진이냐 그 뜻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Y축이요. Y축도 봤더니 어떻게 돼 있냐면 상대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는 예를 들어 우주인이 처음에 지구를 떠날 때 보통 수직으로 앉아 있지 아니면 아예 누워 있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차에 앉은 것처럼 앉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머리 쪽으로 이제 상승을 하니까 좀 난데 그게 아니라 밑으로 뚝 떨어지면 우리 예를 들어 크기는 같다. 근데 방향은 반대다. 그럼 떨어지는 게 훨씬 더 힘들게 느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이용한 기구가 자이로드롭이 바로 이거죠. 툭 떨어지면 결국 G 중력 가속도 마찰 때문에 그것보다 좀 적긴 하겠지만 그런 대로 중력 가속도 G로 올라간다 그러면 그런 대로 별로 힘들지 않았는데 중력 가속도로 떨어진다 그러면 훨씬 참기가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마다 내가 이 크기는 달라질 수는 있지만 경향은 이렇다. 그래서 얘기하려다 일어나왔어요. 우리 가속도 해석까지 그럼 도대체 가속도가 뭐가 중요하다고 가속도 해석까지 하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속도란 건 물리량 중에 벡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기도 중요하지만 방향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난 놀이기구를 만들었다. 그럼 요 자리에 사람이 타는데 나는 저쪽에서 인플링크 움직여서 여기 아웃플링크를 해서 그 순간에 어느 특정 방향으로 그러니까 가속도의 방향이 어떻게 되고 그 크기가 얼마인지 당연히 우리 따져볼 수 있죠. 따져볼 필요가 있죠. 그거는 놀이기구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설계하는데 자동차에서 우리 사람이 승차감을 느끼는 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가속도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차는 주로 인제 위아래 방향인데 흔들리는 게 우리 좌우를 이렇게 롤링하는 거는 별로지만 위아래 방향으로 우리 과속 방지턱 넘어가고 났을 때 이렇게 진동이 있는 것처럼 그때 과연 사람이 느끼는 저 불편함, 그러니까 뭐 그때는 못 참겠다까지는 아니겠지만 나는 쾌적한 게 그때는 우선이에요. 그러면 그때 중요한 게 속도보다도 가속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가 사실은 그냥 기계만 혼자서 뭐 움직이고 뭐 작업하고 그럴 때는 별 이슈가 안 되는데 사람이 메커니즘하고 결합이 됐다는 게 뭐 붙었다는 게 아니고 그 메커니즘 위에 사람이 타거나 아니면 사람을 옮기거나 뭐 하든가 할 때 그때 가속도를 잘 따져보는 게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 해석까지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설명 다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속도하고 가속도 해석은 각자 알아서 숙제 만들 테니까 문제 풀어볼까요? 아, 농담이고. 우리 학기말고사 일정을 다행히 난 이번에 선반만 지금 해서 뭐 저녁 때 합반해서 시험 볼 필요가 없어서 그냥 수업 시간에 보려고 그러고 6월 9일 날 보려고 그럽니다. 6월 9일 목요일 수업 시간이요. 12시부터 2시까지. 뭐 수업 시간이니까 뭐 다른 과목하고 겹쳐요. 뭐 그런 건 없을 거고. 어찌 됐건 날짜는 우리 6월 9일로 정을 합시다. 장소는 널찍이 떨어져 앉을 수 있는 장소로 해 놓고 장소는 따로 공지를 할게요. 자, 혹시 미안해. 수업 시간 미안합니다. 11시부터 1시입니다. 11시부터 13시. 수업 시간이에요. 얼마 이때 다른 수업하고 겹쳐요. 그런 사람 없죠? 자, 그러면 우리 사실은 포지션 어널리시스에서 몇 개 연습 문제만 조금 더 풀어봅시다. 우리 예제 3개만 해봤었는데 그렇게만 나오면야 예제하고 똑같으니까 별 문제 없겠지만 조금만 응용해도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맨날 했던 첫 번째 예제가 이거였죠. 오버링키지. 그래서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링크에 각도가 주어졌을 때 A점, B점의 위치를 구하시오. 그런 문제. 우리 처음 했던 거예요. 거기서 부가적으로 찾으라고 했던 게 세타3가 뭐냐, 세타4가 뭐냐 이런 것들 물어봤었죠. 그런데 여기 세 번째 링크인데 세 번째 링크가 그냥 그림 그렸듯이 막대기가 아니라 우리 링크의 형상은 상관없죠. 링크가 이렇게 이거 그림이 없어졌네요. 잠깐 내려갔다 올라오면 살아날려나? 그리고 그림이 저게 없어졌죠. 온도도 안 되고 아이고 음, 자, 원래 우리 이렇게 해서 예제를 풀었었는데 아이고 이거 무슨 세 번째 링크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원래 모양이 이렇다. 상관없죠. 우리 푸는 거. 왜냐면 링크의 길이는 뭐냐? 조인트와 조인트 사이의 거리이므로 이 길이 당연히 문제에서 가르쳐 줘야 되고 이 길이가 L3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나는 여기 별표 이거 특정점의 위치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뭘 가르쳐 줬냐면 당연히 링크의 길이 알려줄 때 또 뭐를 알려줬느냐. 예를 들면 A쪽 조인트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L5라고 합시다. 다음에 두 조인트의 이은 직선 사이에 사이각 알파. 알파하고 L5 당연히 알려줘야지. 이거는 뭐 또는 문제에서 주어졌다기보다 이미 알려져 있는 것들이죠. 자, 그때 뭘 구하라고 그러냐면 요 끝점이 요 별표점이 P점인데 이거는 P점의 위치를 구하시오 했어요. 뭐에 대해서 세타2가 막 변하는데 그때 세타2 값이 지금 얼마다 라고 딱 주어졌을 때 도대체 P점은 그러면 어디가 있느냐 그걸 물어봤다고. 우리 이제까지는 뭐만 구해봤냐면 조인트들의 위치 A점이나 뭐 B점의 위치만 구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타2가 변하면 링크 2번이 돌아가는 거고 링크 3번도 뭐 컴플렉스 모션은 보일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P점도 위치가 변할 텐데 P점의 위치를 구하라고 했으면 뒤에서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P점의 위치를 나타내려면 뭘 알아야 돼? 아니면 P점의 위치를 구하시오라는 소리는 뭐냐면 P점을 벡터로 표시하시오, 벡터로 기술하시오라는 것과 똑같죠. 그러면 P점의 벡터를 기술하라는 것은 모든 점의 위치는 기준이 어디? 기준이 A야. 모든 점의 위치가. 모든 기준은 원점이고 그 다음에 벡터로 표현하는 건 원점에서 아니네 미안해요. 그림을 조금 약간만 틀어봅시다. 직선같이 보여서 여기가 P점이라고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합시다. 여기가 P점이에요. 그럼 내가 사이각 알려준 게 요거와 사이각을 알려줬어요. 요 길이는 알파이고 그러면 P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를 구하시오. 그러면 시작점은 원점, 끝점은 P점까지 가는 벡터. 이게 뭐냐 물어본 거는 똑같다고요. 또는 뭐 이 벡터를 뭐 복소수로 표현하든 뭐 뭘로 뭐 좌표 값을 구하든 뭐 하든 하여튼 얘를 나타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포지션 어널리시스 한다고 그래서 이걸 또 구하려면 이쪽에다 또 루프를 돌리고 뭘 해야 되나?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포지션 벡터 루프 이퀘이션에서 결국은 세타2 하나만 주어져서 결국 뭐 다 찾았어요. 세타3, 4는 다 찾았단 말이에요. 그걸 정상적으로 내가 다 풀어서 답을 구했다면.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이 빨간색 벡터를 찾아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벡터 표현함법의 장점이 또 뭐예요? 바로 가는 걸 모르면 어떡하라? 바로 가는 거를 모르겠으면 돌아가라. 그래서 원점에서 출발하고 끝점만 같으면 되죠. 여기서 출발해서 어디? 여기 갔다가 그 다음에 이 A점에서 다시 여기로 가는 벡터를 두 개를 더해주면 당연히 수식으로 쓰면은 이건 두 개를 뭐 더한 것 같이 보여서 한눈에 보면 다른데 의미는 똑같단 말이에요. P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다른 표현법이지 답이 틀린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요거는요. 요 첫 번째 벡터는 어떻게 표현돼? 링크 2번의 길이에다가 각도 세타투니까 요렇고. 요거는요. 요 A점에서 P점까지 가는 벡터. 크기는 얼마? 크기는 문제에서 주어진 L5. 각도는요? 각도는 보이나? 각도가 알파야. 이 알파는 요 두 개 연장선에서 얼마나 돌아갔냐고. 알파 플러스 세타3가 되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 어차피 했던 것과 똑같이 포지션 벡터 로비케이션을 사용해서 먼저 세타3, 세타4 구해놓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P점이든 뭐 어떤 점이든 간에 우리 쉽게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단 그냥 바로 가는 벡터는 당연히 또 모르는 또 구해야 되는 미지수가 또 포함되어 있으니까 벡터 표현법의 장점을 살려서 바로 가는 거 모르겠으면 이미 내가 풀어놓은 거로부터 표현할 수 있는 다른 길을 분명히 어딘가에 눈에 보면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 방법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하고 또 한 가지 지어진 게 뭐가 있냐면 여 가지 재밌는 구조가 있는데 우리 이거는 많이 봤죠.
뭐 할 때 처음 이 예제가 나왔었나?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그게 프릭션 드라이브로. 네. 아, 그냥 DOF 그러면 약간 부족하고 DOF인데 근데 뭐 네. 아니 그러니까 미끄러짐이 아 그래. 하여튼 거기까지. 아니 근데 아직도 답이 안 나오네. 근데 포발링키지 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그건 아니지. 아직도 답이 안 나오네. 아니 그러니까 큰 아니 좀 왜 이렇게 답이 야 크랭크 지금 크랭크라는 사람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들 알고는 있는데 뭐 DOF가 0이지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뭐에 대한 얘기 응? 어, 이 예제를 들었던 DOF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은 아니지. DOF가 적용되지 않다기보다 더 근본적으로 뭐 에이 미끄러짐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건 난 이 그림으로 끝나는 거지 뭐 이것까지 해. 그럼 여기 미끄러짐이 있어요 없어요? 여긴 당연히 아니 잠깐만. 내 이 예제에 지금 미끄러짐이 아무 얘기 없어. 미끄러짐이 있다고 봐야 돼 없다고 봐야 돼? 있어야 합니다. 아니 이거의 목적이 뭐예요? 회전력 동력 전달인데 미끄러짐이 있어야 돼? 당연히 미끄러짐이 없어야 된다고 우리 가정을 해야 되죠. 이거는 아무 말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 근데 어찌 됐건 이거 얘기는 뭐가 다 나왔냐면 그루블러스 이퀘이션이 틀린 답을 주는 경우 그게 인제 사실은 제일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그루블러스 이퀘이션에서 모빌리티 구해 봤더니 뭐가 나오는데 실제로 얘는 움직일 수 있더라. 물론 그래서 그 뒤에 거 밑에 걸 얘기한 학생들 뭐 다 안고 얘기한 거긴 하나 정확한 딱 뭐 뭐예요? 그 포인트는 루브러스 이퀘이션이 틀린 답을 주는 경우의 예제로 이거하고 뭐 줬어요? 요렇게 세 개 평행한 거. 이 경우 줬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지금 루브러스 이퀘이션을 또 따지겠다는 게 아니고 자 이번에 여기 인제 혹이 달렸어요 요렇게. 뭐 혹이 있으니까 얘가 양쪽 다 뺑뺑 돌 수는 없죠. 가다 보면 뭐 부딪히니까. 물론 뭐 레이어가 다르다고 치면 뭐 안 부딪히고 갈 수도 있으나 하여튼 이거 뺑뺑 돈다는 말은 안 했고 하여튼 지금 현재 상태로 안 요 두 개의 혹이 서로 안 부딪히면서 어느 정도는 돌아갈 수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자 여기다 링크 하나를 달았어요. 여기다 링크 하나를 달았어요. 그건 또 레볼루 조인트로 연결을 했어요. 자 인제는 이거 어떻게 움직일지 쪼끔 예측 가능하죠? 이걸 P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나는 왼쪽 원판을 시계 반대방으로 돌렸어요. 그러면 P점이 어떻게 될까요? 위치가. 일단 첫 번째 위로 올라가 아래로 내려가. 예, 좀 아래로 내려갔고요. 그다음에 이 수직선을 따라서 내려올 거냐? 또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왜? 이유가 뭐예요? 수직으로 아래는 아니고 그것보다는 길이의 비가 달라? 길이의 비라기보다 이 밑에 원판의 반지름이 다르니까 물론 이 길이와 이 길이 얘기는 안 했지만 이 원판의 반지름이 다르니까 그게 더 크죠. 그래서 분명히 수직으로는 또 안 내려오면서 하여튼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자 지금과 같은 경우에 여기 어딘가 원점을 설정해야 되니까 원점이 여기 있다고 설정을 하고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일 때 자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요 길이 세타 2가 주어졌을 때 요 P점의 좌표값을 구하시오 또는 뭐 위치를 구하시오 했어요. 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는 한눈에 보이죠 좀. 뭐 우리 옥수수 벡터 사용해야 되니까 뭐부터 찾아야 돼 제일 먼저? 또 아니 그러니까 출발점이 어디냐고 출발점. 출발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출발점이 어디냐고요. 출발점이 어디냐니까 원점이라 그러면 어떡해.
P점의 위치를 나타낼 때는 출발점이 원점이다. 그거는 잘 얘기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제일 먼저 이제 해야 될 게 뭐예요? 원점 찾아. 원점 여기라니까. 그럼 뭘 해야 돼? 그치? 포지션 벡터 로비케이션을 구성을 해야 되죠. 원의 중심이라고 그러지 말고. 자, 여기서부터 그럼 난 어차피 한 바퀴 뺑뺑 돌아서 제자리에 오면 되니까, 나 여기서 여기 갔다가, 여기서 이쪽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여기서 이거 거꾸로 갔다가, 이렇게 거꾸로 갔다가, 거꾸로 오면 되겠구나. 뭐, 방향은 뭐 뒤집더라도 뭐, 뒤집어지면 마이너스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가는 루프. 요거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죠. 당연히 문제에서 요 길이, 뭐, R1, 요 길이 R2 알려줬고, 브라운드 링크 길이는 안 가르쳐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 브라운드 링크 길이는 안 가르쳐줬네. 네, 미안합니다. 너무 무시하는 듯한 질문. R1 플러스 R2가 되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링크 길이 뭐, 알려줘야죠. L2, 아니, L3라고 합시다. L3, L4.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 포지션 벡터 로비케이션을 세웠을 때 들어가는 미지수들을 한번 볼까요? 뭐 각 벡터마다 크기와 방향이 주 요소니까 먼저 1번 길이는 R1 원판의 반지름이니까 각도는 세타2. 근데 세타2는 주어진다고 했고, 3번 길이 L3는 주어졌지만 각도를 몰라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로부터 풀어야 되겠구나. 세타3 하나 미지수고 세타3가 하나 미지수 나왔고요. 그 다음에 4번 길이 알파는 알려줬고 이거의 각도는 모르니까 세타4도 이제 우리 구해야겠구나. 근데 보니까 여기 R2 반지름을 갖는 오른쪽 원판 반지름라기보다 회전 중심과 요 조인트 사이 거리는 R2라고 알려줬는데 이 각도 얘기 별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구해야 되네. 그러면 미지수가 몇 개예요? 포지션 벡터 로비케이션에서 미지수가 3개예요. 세타3, 세타4, 세타2. 그런데 우리 포지션 벡터 로비케이션부터는 식이 몇 개 나와요? 식이 2개밖에 안 나와요. 이거 어널리시스 문제는 답이 U1개가 나와야 되므로 반드시 식의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가 맞아야 떨어져야 되는데 뭐 연립 방식을 일단 풀기 전에 일단 식을 다 찾아야 그다음에 뭐 그거 갖고 연립해서 풀죠. 그런데 이건 지금 식이 포지션 벡터 로비케이션에서 자연스럽게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분리하면 식 2개 나오는 건 맞는데 지금 미지수는 3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딘가에 있는 우리 식 하나를 찾아야겠구나. 그래서 지난번에 마지막 예제도 요거 식 하나가 더 필요해서 어디서부터 문제에서 알려준 당연히 이 정보 사용해서 식 하나를 더 찾아서 이제 연립방정식 풀 준비가 됐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분명히 이거 어딘가에 뭐 식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무슨 식이 또 있을래나 보면 당연히 우리 이거 보면은 예를 들어 이 지우자니 좀 아까운데 우리 이거 없어졌다고 합시다. 원래 없어요. 이게 없으면 뭐야? 지금 원판의 움직임만 봤을 때 저게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원판의 움직임이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지금은 링크가 없지만 하여튼 왼쪽 원판 돌리면 오른쪽 원판 따라 돌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링크가 있으면 아이고 왼손은 자 이렇게 아까 같이 다시 링크가 살아났으면 그렇다고 왼쪽하고 오른쪽 원판이 움직임에 대해서 달라지는 게 없을 거랍니다. 순전히 왼쪽 원판과 오른쪽의 원판은 그 움직임이 뭐에 영향만 받아요? 뭐에 따라서 결정이 돼?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뭐야? 여기 달린 3번, 4번 링크에
그치. 뭐 직경의 크기와 각이라기보다 하여튼 양바퀴에 반지름이 그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지 뭐 둘레라고 해도 맞죠. 왜냐면 반지름에다가 뭐 둘레 곱한 게 둘레니까. 결국은 왼쪽 원판과 오른쪽 원판 사이의 움직임 관계를 나타내는 거는 포지션 벡터 로비케이션하고는 상관없이 순전히 반지름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다까지 우리 예측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인제 수업 시간이 다 끝났으면 예측할 수가 있어서 여기까지만 합시다.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하죠.